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KPF 주가 전망 FOMC 이유는 투자는 결국 개인 몫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방송을 일찍 켰죠. 네, 오늘 오후에 FOMC가 이제 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CPI 발표 등 뭐 굵직굵직한 증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방송을 일찍 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쁘게 뭐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방송을 잘 못 켰는데 오늘 FMC를 앞두고 지금 방송을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방송을 지금 켠 시점이 오후 1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0.16%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 코스닥은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죠. 네, 외국인들이 현재 시각으로 1610억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22억 원, 그 다음에 기관이 269억 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지난밤에 미국 1년 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5.2%로 발표가 됐죠. 지금 이 수치는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식료품이나 휘발유 같은 이제 생활 관련된 생활 밀접한 부분들에서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파월이 연설을 했었죠. 2022년 4분기 원자재랑 이제 2023년 주거비에서 이제 둔화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제 연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FO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4시인가요? 네, 이때 FOMC 그 금리 인상 폭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모두가 다 전망하듯이 50bp 인상으로 지금 거의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올 2월 들어서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용 수치가 나빠진다는 것은 긴축 기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된다는 걸로 이제 기결이 되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좋은 수치는 아닌데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게 만드는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CPI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CPI 뭐 발표됨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뭐 좀 출회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계속 뭐 관망세인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특히나 더 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크게 뭐 변동성이 없이 장 마감할 때까지 이게 쭉 유지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급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지난밤에는 테슬라가 또 떡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 하락세에 의해서 테슬라가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품질 저하,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간종짓, 뭐 일론 머스크의 친중, 그 다음에 친공화당 행보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트위터 인수권에 대한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테슬라의 증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몇 전문가 분들께서 제가 뭐 그분들의 뭐 시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떤 전문가 분께서는 테슬라는 이제 150 이하까지 좀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테슬라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150 이후에는 이하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사우디 두 정상회담이 만났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사우디는 빈살만 지금 전 세계의 뭐 파워맨들이 만났는데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그 다음에 사우디는 비전 2030, 요거 두 가지를 지금 각각 이제 밀고 있는데, 각국에서 이제 뭐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협력을 강할 부분들은 강화하자라고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이제 그 옆에서 홍보물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되겠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행보대에서 좀 주의 깊게 조금 유익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국내 증시는 내년에 그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뭐 23년도 전체적인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마이너스 3.6%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도
하락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3년도에도 여전히 메모리 공급은 가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파운드리나 후공정, 그 다음에 리퀴드 PCB, MLCC, 렌즈 같은 부분들은 지금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련된 주들은 조금 이렇게 추측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파운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반도체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고점 찍었을 때 단계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라인을 2410, 그 다음에 2350 두 개의 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2410 하락으로 이제 찍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여주다가 2300, 2400 그 중간으로 들어왔죠. 이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섹터 외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우리나라 뭐 넷플릭스 켜보면 재밌는 거 많죠. 뭐 슈로는 얼마 전에 종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의견들은 소설만 못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시청률이 거의 20% 가까이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TV에서 시청률 20%는 굉장히 큰 수치죠, 요즘에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웹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부분은 섹터는 잘 나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없죠. 오늘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237억 원 지금 막 팔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이제 지금 일본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그 간망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이전까지 계속 그 흐름을 추세를 좀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FOMC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유명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한 패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대신증권에서 전망하기로는 12월 FOMC가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 변곡점이다. 그 변곡점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FOMC 이후에는 과거 패턴처럼 증시 하락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증시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증시 흐름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그 변곡점 이후에 한 60일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차트, 이게 단순 차트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 경제적인 그 매크로 환경이랑 맞물리면서 이게 또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아주 설득력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FOMC 이후에는 경기 침체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두고,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12월 올해 말까지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는 게 멘탈 관리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를 좀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컨센은 7.3%, 이제 컨센이 지금 전망되고 있고, 그 다음에 14일은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50bp 이상 뭐 다들 거의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15일은 ECB 통화정책 회의, 16일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번 주는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각각의 이슈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F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KPF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19일이었나요? 이때 이후로 별다른 코멘트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KPF가 이때 제가 방송을 하고 한 5에서 6거래일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00원 선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견조하게 흘러가다가 최근에 다시 5,000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19일날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
이때는 이제 실적 관련된 그 다음에 내년에 사업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KP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KPF가 떡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때 방송 이제 제목에서도 봤듯이 23년도 크게 상승할 종목은 라는 그 큰 타이틀 아래서 KPF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드렸었는데 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지금 KPF 5,600원이다. 제가 방송했을 때보다 계속 추락해서 한 달 후에 지금 개판이 났다. 라고 이렇게 좀 멘탈이 흔들린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한테 뭐 사이비 동영상꾼, 뭐 사이비 뭐 사기꾼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괜찮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게 제가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도 증시상을 제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12월 달에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으로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왔죠.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다시 2350 선까지 왔다가 지금 횡보. 그래서 FOMC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신증권 의견은 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증시가 당연히 뭐 떨어짐에 있어서 개별 종목도 혼자서 이렇게 막 나가기는 쉽지 않죠. 테마 종목이나 이런 거 아니고서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아니고서야 증시를 거스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이후에 뭐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때죠. 19일 이때고 한 6거래일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7천 라인까지 올라갔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이동평균선의 그 저항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6,700원이었나요? 제 평단가가 6,700원이었는데 떨어졌을 때 조금 이렇게 가격 물타기를 해서 7,000원 라인에서 저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지금 저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 라인에 있습니다. 평단가가 지금 요쯤에서 다시 주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6,000원 라인에 있고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 흐름도 보면 장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조하고 그다음에 중기,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좋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5,600원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막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막 흔들릴 게 없습니다.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지금 저희는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제가 예시를 드렸듯이 이때 잡았는데 떨어졌다. 좀 견뎌보시거나 아니면 흐름을 보고 아 물타기 해도 되는 자리다 라는 판단이 설명 왜냐면 그 저점 라인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신이 판단을 해서 뭐 평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뭐 일부 뭐 손절을 하든지 그거는 각자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시라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5,600원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라인을 봤을 때 아 전저점 라인에서 다시 좀 찍고 올라갔구나. 아 이러면 이게 저점 형성이 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물론 수급은 메말랐지만 이게 뭐 KPF만의 그 상황이 아니라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주춤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23년도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판단은 자기의 몫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책임이고 이게 남 탓을 하는 순간 이건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돈을 받고 뭐 리딩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책임을 더 저 드려야죠. 이거는 저를 탓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저의 생각과 의견을 뭐 개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뭐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경제 채널이나 뭐 경제 뭐 패널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만 할 뿐 절대 맹신하지 마시라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투자는 자기 몫이다. 절대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투자자로서의 자격은 박탈된다. 라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PF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너무 이게 역별로 좀 배열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좀 견디고 좀 인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다 보면 제가 뭐 제 블로그 채널이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KPF랑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갔었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흐름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빵 터진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랬었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갔었죠.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흐름에서 빵, 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16만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라라는 코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17만 7천원, 8천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저는 이제 16만원 라인을 이제 고점을 받고, 증시는 이제 17만원까지 갔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정리하고, 정리하고, 다시 여기 저점에서 다시, 눌림 매수를 노려보자. 라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KP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이렇게 하루하루에 너무 좀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큰 흐름을 보셔서 좀 물려도 봤다가 물도 한번 타봤다가 뭐 저항선 라인에서 이제 이득 뭐 3% 4% 정도 수익이 났다 이러면 좀 어느 정도 뭐 일부 뭐 수익 실현도 해봤다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셔야지. 계속 이제 뭐 한번 사놓고 이제 계속 지고만 있으면 이게 내 돈입니까? 이거 그냥 사이버 머니죠. 그래서 항상 개인별로 이제 대응을 하시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투자는 결국 개인의 목, 남 탓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로 오늘 시황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